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자꾸 생각하고 도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대표로 이렇게 글로 써서 그렇지, 주변을 이렇게 보면 퇴근 후에 기타를 치면서 연주회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고, 매주 등산 가면서 100대 명산을 다 찍으면서 거기에서 희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산을 이렇게 청소해주는 뭐 이런 봉사활동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혼자서 쉬는 게 너무 좋아서 집에서 청소해놓고 반짝반짝한 데서 하루 쉴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말 되면 필드 나가서 골프 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동네 사람이랑 탁구 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이도저도 싫으면 진짜 침대나 소파와 한 몸이 되어서 TV를 볼 때가 좋은 사람도 있고, 저는 그거는 각자의 개인 차이고 취향이라고 생각하지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저는 이런 쪽으로 이런 방법으로 찾았으니까 이제 이 책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였죠. 나는 이쪽에서 이런 방법으로 찾아서 골목을 다니고 뭐 전시를 보고 이렇게 해서 시간 쓰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그걸 한번 되돌아보고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간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내가 그걸 할 때 진짜 행복하다는 그 사실조차를 못 느끼는데 그때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제가 글을 연습처럼 이렇게 열심히 쓰고 했던 것들이 씨앗글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책을 출간한 게 된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매니아에서 마스터루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해서 매니아로 시작을 하지만 그것들이 쌓여서 시간이 가면 내가 어느 순간에 마스터가 되어 수 있다. 이런 비전도 한 번씩 우리가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말들은 사실은 저한테 하는 얘기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함께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위로의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을 해도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뿐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갖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정말 자연스럽게 표현해내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공감력이 좋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밴드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또 그런 존재가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상처는 자생 능력으로 낫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려주고 그 어느 정도 완치가 됐을 때 본인 스스로 힘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때 받아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특히 공감의 말, 위로의 말에 있어서 굉장히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을 고르지를 못해서 외려 더 상처가 되고 덧나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를 많이 해서 저는 조금 위로의 순간에는 말을 좀 많이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정이 좀 필요한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떨치고 나오면 그때 가서는 서로 어떤 얘기가 필요하겠죠. 예.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이 문장을 넣었는데, 엄마가 일을 딱 당하고 나서 보니까 어제도 선물이고 오늘도 선물인데 우리는 너무 미래, 내일이라는 것에 너무 연연하고 사는 게 아닌가. 근데 성경에도 보면 그 부자가 곳간에 가득히 채워놓고서 그날 밤에 다 못 쓰고 죽는 경우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일이라는 것에 너무 많은 것을 저당 잡히고 사는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좀 넣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엄마 세대는 훨씬 더한데, 집을 살기 위해서 오늘 현재를 굶고 줄이고 아끼고 이렇게 살고, 또 그때는 차도 어려웠으니까 차를 사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애들 학비를 위해서도 늘 허리띠 졸라매서 오늘은 없이 내일만을 준비해서 살았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도 했었고, 근데 저희 세대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죠. 그때보다는 생활적으로는 훨씬 여유가 있어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조금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집에다 연연 안 하고 좋은 차 가지고 여행 다니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요즘 트렌드한 거 가서 먹고 이쁜 거 입고 싶은 거 입고. 근데 흔히 하는 말, 인생 뭐 있어라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그 친구들 보면서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른들은 니네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모아서 뭐 언제 집 사고 언제 애 키울래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된다는 말 있잖아요. 오늘이 쌓여서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건데 오늘 내가 안 행복하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자꾸 멈칫멈칫하면 내 인생이 있어서 늘 내일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내일도 사실은 지나간 오늘이 내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충분히 즐기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충실한 게 내가 하루하루 나의 역사를 쌓아가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튀르키예 간 얘기를 책에도 잠깐 썼는데 제가 막내였거든요. 환갑이 막내니 얼마나 웃겼겠어요. 근데 거기에 오신 그 어르신들이 78세가 최고령자시고 70대 분 계신데 저를 보고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치 우리 직원들 40대를 보면서 아유 지금 좋을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는 자기 나이 많다고 이제 자기 늙었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짝이 된 거죠. 그분이 보기에는 아직도 제가 젊고 좋은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좋을 때니까 열심히 놀고 열심히 다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도 선물이었고 어제도 내가 받았던 선물이었고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풀러보는 게 예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뻐하는 게 예인 것처럼 오늘 하루를 나는 선물을 내가 받았을 때 어떤 선물을 받았을지 어떤 그림을 내가 이걸 그릴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과외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이사를 좀 했어요. 근데 짐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예쁘고 좋다고 아껴놓은 것들이 한 번도 안 쓴 채 10년이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건 이거의 용도를 써야지 이거를 내가 예쁘다고 아낀다고 갖고 있다가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서 나이만 먹어버린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다. 그냥 현재 있을 때 쓸 거를 쓰고 내가 이거를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롭고 오늘을 사는 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선물 받은 오늘을 어떻게 쓰실 건지 잘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함께 열심히 잘 놀았으면 좋겠습니다.